네, 오랜만입니다. 김용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2주일 만이네요. 마지막 과목이 하필 시험이 12시간짜리인데 당연히 애들이 주중에는 칠 시간이 안 나니까 토요일까지 미뤄졌어요. 저희 학교가 이렇게 편태적입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1000만 관객이라는 기준이 큰 의미를 갖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흥행의 척도로는 총 매출 10억 달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97년에 개봉한 타이타닉을 시작으로 작년에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그리고 재개봉을 통해서 10억 달러를 돌파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까지 총 44편의 영화가 이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겠지만 이 중에 미국 외의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할리우드의 배급과 흥행 없이 자국의 관객만으로도 1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영화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영화 시장은 막대한 그 인구와 급격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21세기 들어서 굉장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당장 주성치 감독의 2016년작 미인어가 대략 5억 달러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앞으로도 정말 깨지기 힘들 기록이다, 이런 평가를 당시에 받았었는데 그 평이 무색하게도 지금은 역대 7위까지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바로 그 미인어의 기록을 단 1년 만에 넘어서서 56억 8천만 위안, 미화로는 8억 7,400만 달러에 달하는 흥행을 올렸는데요. 단일 국가에서 이 작품 이상으로 흥행한 영화는 북미에서 9억 달러를 넘긴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단 한 편뿐입니다. 역대 중국 흥행 1위,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를 제외했을 때 역대 전 세계 흥행 1위이기도 한 오늘의 영화 특수부대 전랑2입니다. 잘 만든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영화를 두고 잘 만들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잘 만든 영화는 작품 전체에 걸쳐서 탄탄한 빌드업을 갖추고 마지막에 주제의식을 터뜨리면서 내러티브에 방점을 찍는 영화입니다. 그럼 이 영화는 어떨까요?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만 사실 저는 첫 영상인 패왕별이 편 말미에 이 영화를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간단하게 어떤 영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극단적인 중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1차원적으로 주제를 밀어붙입니다. 바로 중화 민족의 우수성을 설파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개되는 영상물은 기실 극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죠. 대신에 TV 돌리다가 우연히 멈춘 홈쇼핑 채널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한마디로 영화라기보단 플롯을 갖춘 광고에 가깝습니다. 아, 우리 중국의 남자는 술도 잘 먹고 의협심도 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총질도 잘하고 순정남이까지 하다 해. 사실 총질은 잘 못하는데 이건 나중에 짚어보죠. 중국 내에서 역대급 흥행을 달린 영화들이 생소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영화가 해외 관객들에게 익숙해지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은 엄연히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영화 산업 자체가 공산당에게 철저히 관리받고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 옛날에 배다리 기수 같은 선전 영화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전랑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외국인인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중화민족의 우수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비하한다는 겁니다. 미국을 철저히 배격하고 영화의 배경이 되면서 동시에 중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는 이름도 없이 그냥 아프리카라는 대륙 이름으로 뭉뚱그려집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중국인의 의협심과 도덕성을 강조하나 보다 싶다가도 차를 타고 사자를 따돌리는 장면 이후로는 다른 민족은 열등하고 우리는 우월하다는 내러티브가
중화 사상과 사대주의의 쐐기를 박습니다. 사실 이건 근대 서양이 견지해온 오리엔탈리즘과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전장을 앞두고 총을 버리고 오성훈기를 꺼내 드는 장면에서도 평화의 상징인 우리 중국이 왔으니 전쟁을 멈춰달라, 이런 느낌보다는 내 앞에서 깝치면 뒤진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은 언뜻 보면 무난하고 또 평이합니다. 비극적인 과거를 뒤로하고 타지에서 새 출발하려는 주인공이 위험에 처한 제3자들을 도우면서 배후의 위협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서는 플롯이죠. 그 과정에서 초야에 숨어있던 동료들도 하나둘 모으고요. 응징의 동기가 정의 구현에서 개인적 원한의 복수로 전환된다는 것까지도요. 무협지 같지 않습니까? 중국인에게는 딱 익숙한 장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색을 가미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문제는 지겨워요. 러닝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즉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돌았다는 떡밥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악역과 대적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지만 그 이후로는 영화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관여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주인공과 같은 편인데도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자국민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유엔의 승인을 기다려야 된다는 둥 하면서 공격을 미루기만 하거든요. 차라리 관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아군 내의 반동인물 포지션을 명확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인공에게 더 포커스가 가게 하는 장치로 설계된 거면 모르겠는데요. 맥빠지게도 주인공은 이런 해군에게 오케이? 그냥 수긍해버립니다. 사실 본작에서의 이런 전개는 남의 나라에서 유엔이고 뭐고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미국을 디스하기 위한 연출인데요. 아, 우리 중국의 의인들은 저런 오랑캐 코쟁이들과는 다르다 해 하면서 프로파간다를 얻고 개연성을 잃은 거죠.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여주인공도 사실 왜 나왔는지 존재 의미를 못 찾겠어요. 굳이 찾아보자면 주인공이 미군을 대사 한 줄로 디스하기 위한 초석을 놨다는 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애초에 이 영화의 모든 구성 요소는 결국에는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설파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을 철저히 타도하는 데 이용되어야 했거든요. 공장에서 현지인 위에 군림하는 것도 중국인이고 이들을 화합시키는 것도 중국인이고, 할 거면 하나만 하든지 맨날 똑같이 구출하고 습격당하고 습격당하면 구출하고, 민간인 사망하는 것도 과하게 많이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피가 말도 안 되게 많이 튀어서 뭐 과장 좀 보태서 거의 고어 수준이에요. 아니, 탱크가 사람을 깔고 지나가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폭발합니까? 왜긴 왜냐 해. 이것이 미국 오랑캐들의 잔인함이다 해. 죽어가는 사람들과 울부짖는 남은 자들, 그리고 주인공의 절규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고 구슬픈 음악이 깔립니다. 이건 왠지 익숙한데? 감독 겸 주연을 맡은 우징이라는 사람은 확실히 잘 싸우더라고요. 괜히 차세대 액션 스타로 주목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중화권 액션 스타, 뭐 이연걸이나 견자단 이런 분들처럼 예술로서의 우예가 아니라 그래도 실전에서 쓸 법한 동작 위주로 액션을 꾸렸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고요. 근데 총 쏠 때의 자세는 개판이에요. 웬만하면 무술만 해야겠어요. 견착도 안 하고 총을 붕 뜬 채로 이렇게 사격을 하던데, 근데 다 맞긴 하죠. 그래야 영화가 진행이 되니까요. 아니면 이거죠. 아, 우리 중국의 신궁들은 뭐 대충 쏴도 다 맞는다 해. 이런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과장된 연출은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죠. 침대 매트리스로 RPG 튕겨내는 정도야 대중국의 대장부의 내공에서 우러나온 액션인데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건 병기를 이용한 연출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제작진이 정말 기초적인 이해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로 전차를 잡아줄 때의 기본은 스케일, 그러니까 화면에 드러나는 규모의 완급 조절입니다. 인간을 압도하는 그 전장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각형 차체의 사방에서 비추는 앵글, 굉음을 동반하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움직임,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똑바로 마주보게 하는 그 눈높이의 시선이 중요하죠. 근데 전랑 2에서 전차를 비추는 카메라는 너무 구석에 있든지 아니면 너무 바닥에 있든지 그리고 또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극단적인 비슷한 예가 바로 이겁니다.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그님! 어서 일어나시오! 특수효과도 대단합니다. 헬기 꼬리 날개에 미사일 맞는 장면 보면 편집을 발로 한 게 다 티가 나요. 그리고 그 답답했던 해군이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도와주겠다고 미사일을 막 쏘는데, 아니 그런 미사일이 거기 터지면 아군이고 적군이고 민간인 인질이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쏠 때는 분명 함대지 미사일이었는데 터질 때는 수류탄이에요. 그것도 나쁜 놈들한테만 딱딱 날아가서, 아 이것이 바로 중국의 하이테크놀로지다 이거죠. 프랭크 그릴로 양반만 불쌍하게 됐죠. 캡틴 아메리카 빌런하던 양반이 어쩌다가 이런 영화에 나오게 돼가지고, 영색이 메인 빌런인데 직접적인 악행은 그 덩치 큰 부하들이 다 하는 바람에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런데 빌런의 격이 떨어진다는 건 곧 거기에 대적하는 주인공의 추락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악역의 본거지에서 항공샷, 풀샷을 확대하면서 그 적군의 세력을 쫙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탱크 몇 대 비춰준 다음에는 남은 게 그냥 컨테이너 박스랑 가건물들밖에 없어요. 적의 병력을 보여주면서 그 위력을 체감시키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잘생긴 부잣집 도련님은 총 한 번 안 쏴본 것 같이 묘사를 해놓고 막상 전투에 돌입하면 그새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고 훈련 받았는지 몰라도 엄청 잘 싸웁니다. 차라리 가오갤의 스타로드처럼 말빨이랑 잔머리 캐릭터로 밀고 갔으면 훨씬 영화가 다채로웠을 텐데, 이쯤 되면 예상이 가시죠. 우리 중국의 사녀들은 오로지 전공법으로 밀어붙인다 해. 오랑캐들의 그런 얄팍한 수는 액션이라고 할 수 없다 해. 앞서 말한 잘 만든 영화 이야기에서 나아가서, 영화는 곧 주제의식을 관철하고자 하는 감독이 모든 내러티브를 동원해서 관객을 설득시키는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기술이 의례 그렇듯이 내 입장을 받아들이게 하고 싶으면 상대가 듣고 싶은 말로부터 설파해야 하죠.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근대의 초강대국이었다가 19세기 이후로 각종 외침과 내환에 시달리고 100년 이상 웅크려 있다가 지금에서는 미국 다음 가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했죠. 그래서 중국인 입장에서 이 영화는 2시간여 동안 100년 넘게 응어리진 그 한을 풀어주는 경험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적어도 중국에서는 흥행을 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그런데 외국 관객에게는 어떨까요? 미국도 베트남전 이후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패배주의를 떨쳐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레이건이 영화를 적극 이용한 전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탑건이나 람보의 후속작, 코만도, 이런 영화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영화들은 나온 지 30년이 넘었어요. 거기다가 국뽕의 수준도 전랑보다는 훨씬 절제된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감지가 나죠.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국뽕 오진다고 그렇게 까였던 마이클 베이의 진주만이 나온 지도 벌써 17년이 됐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 시점에 더한 걸 만들고 앉아있네요. 그래도 이왕 영화를 볼 때는 즐거워야 되니까 관람할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영화가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기대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만한 코미디도 없어요. 아 설마 여기서 오성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아 나오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아 이제 오성홍기가 나오겠지? 여기서 오성홍기만 나오면 영화가 진짜 X같아질 수 있어, 이 맛에 보는 거죠. 근데 중국 영화라면서 그 현지인들한테 나눠주는 과자 포장지에 뽀로로는 왜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얼과 문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야욕입니다.
여러분, MBC 느낌표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동북공정 모두 경계해야 됩니다.